전 세계 162개의 핵심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표준화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국제표준을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조치 하나하나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의 국가에 도입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 진료소를 포함해 생활치료센터 등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증폭 검사 기법을 사용하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이미 국제표준으로 승인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곳은 이 지구상에 딱 두 곳뿐입니다. 일본과 베트남. 베트남의 한 언론사는 베트남산 진단키트는 한국산보다 정확도가 뛰어나다. 한국산은 베트남 진단키트처럼 완벽하지는 못하다 라고 보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일본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매체들은 한국에서 가짜 뉴스를 그대로 퍼와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번역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 80% 불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바로 일본과 베트남이 손을 잡고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지난 2월부터 베트남 국립위생역학연구소와 일본 나가사키대 소속 전문가와 연구진들이 협업하여 지금 보시는 이 진단키트를 최근 개발에 성공했다 발표했습니다. 이에 베트남과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며 축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이들이 꿈꾼 세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베트남이 어제까지 총 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26만 1,004건이었는데요. 베트남이 긴급하게 수입한 한국산 진단키트는 20만 개, 무려 600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규모로 사실상 한국산 진단키트로만 모두 해결 가능했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죠. 최근 베트남은 17일째 지역사회 감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월드미터가 공개한 베트남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 4월 24일 일본에서 유학하던 베트남인 2명이 베트남으로 귀국해 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4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 무려 17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국가를 계속 봉쇄한다면 사실상 이번 사태가 종식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이 나라 자체를 통째로 봉쇄하며 이번 사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해결했을지 몰라도 베트남 경제는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수출의 3분의 1, 베트남 총 GDP의 4분의 1, 16만 명 베트남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삼성이 최근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영남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프리미엄급 모델이자 주력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의 베트남 생산 일부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베트남 현지 생산 계획을 완전히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이 한시적 이동이지 사실상 한번 확대하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관된 의견인데요. 한국 내 상황이 최근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오히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 물량 일부를 베트남이 아닌 한국의 구미 사업장으로 가져와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덕분에 성장하던 베트남의 장밋빛 미래가 사라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산업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베트남의 관광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800만 명, 이 중에서 무려 429만 명이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라는 뜻인데요. 1인당 여행 지출 비용이 1,123달러로 중국인 관광객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는 동안 베트남이 한국에 보여준 태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결국 베트남에서 이번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음에도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여행 플랫폼 S디스코의 응행코이 대표는 글로벌 이코노믹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한국 내 여행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 하는데 협력 관계를 맺은 한국 여행사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담당하는 여행객들이다. 지금 상황이 우려된다 전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과 손잡은 일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의 고베시에서만 인구의 3%인 46,200명이 이미 감염됐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NHK는 고베시 주호구에 위치한 중앙시민병원 연구팀이 지난 3월 말부터 4월 7일 사이 외래 환자 1000명을 무작위로 선택해 검사한 결과 무려 33명에서 문제 항체가 발견됐다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중앙시민병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베시에서만 5만 명이 감염됐다는 뜻이라 밝혔고
기아라 야스키 병원장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 환자가 상당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번 사태가 유독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매일매일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 비용이 누적되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마저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조정 비용 및 인건비와 7조 원이 넘는 선수 재선발, 경기장 및 선수촌 유지 관리비까지 더해 10조 원이 넘는 도쿄올림픽 1년 연기 비용을 일본에 모조리 떠넘기려 하고 있어 일본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지난 4월 17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민간 경제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1.8%, 1945년 태평양 전쟁 이후 75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에 지금 인도 전역에서 분노가 들끓으면서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시민들을 자극한 것은 중국군이 휘둘렀다는 못이 박힌 새막대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를 두고 야만적이며 깡패들이나 할 짓이라고 말하면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뛰쳐나온 인도 시민들은 시진핑의 사진을 불태우고 중국산 TV를 부셔버렸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중국산 전자제품을 모두 모아 불태웠고 심지어 하나 인도 주민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중국산 TV를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보이콧 중국 등의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일어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못지않은 중국 제품 불매운동이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마치 한국에서 벌어졌던 것 같은 국산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인도 무역협회는 지난 10일부터 중국 제품 보이콧 캠페인 인도 상품 우리의 자존심을 시작하면서 인도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 3,000개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내 중국산 앱을 골라서 삭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도 사법부 장관까지 나서 음식점에서 중국 음식 판매 금지를 요구했고 인도 정부도 국영통신사 BSNL의 통신망 구축 등의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인도의 분노의 움직임 속에 그동안 인도에서 중국과 경쟁해온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 국영통신사 BSNL은 5G 통신망 구축에서 삼성이 아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인도 통신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보유한 릴라이언스 지오만이 삼성전자를 선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삼성이 BSNL을 비롯해 더 많은 인도 기업에 5G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5G 통신 장비에 있어서 인도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철퇴를 막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일 삼성전자가 캐나다 메이저 이동통신 사업자 텔러스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시장 진출 이후 텔러스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캐나다 통신 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텔러스는 그동안 중국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100% 사용해왔지만 최근 미국의 제재에 따라 5G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화웨이를 대체할 적임자로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5G 장비 구축에서 화웨이를 선택하려 했던 영국도 최근 중국과 날을 세우며 이제는 삼성 제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감염병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받았지만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며 국제사회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각국이 위기를 맞는 사이 군사력 강화로 팽창 정책을 유지하며 인접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국가들이 모인 반중국 연대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제품들이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반중 시위가 벌어지는 인도 시장은 오랫동안 중국이 탐을 내온 주요 시장이었습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으로 중국에 맞먹는 시장인데다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수에서도 중국에 이은 2위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최근 인도 시장에서 급부상하며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샤오미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지켜오던 삼성을 밀어내더니 인도 TV 시장에서도 1위였던 한국의 LG를 밀어낸 것입니다. 샤오미가 만든 스마트폰은 최초의 인도에 진출하면서 애플의 유저품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아이폰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2016년 샤오미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4년 만에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8%를 기록하며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샤오미의 가성비 뛰어난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은 인도 서민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질주하는 샤오미의 성공 비결에 대해 단순히 가격이 쌌기 때문이 아니라 온라인 전략이 핵심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싸게 제품을 공급하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고객을 관리한 것이 제대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은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뿐만 아니라 비버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은 72%에 육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2위로 밀려난 삼성전자도 전략적인 보급형 모델을 내놓으며 다시 1위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샤오미가 스마트폰에 이어 인도 시장의 스마트 TV까지 석권한 것입니다. 지난해 샤오미는 미 LED TV 4 프로를 출시하면서 인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더니 공격적인 저가 마케팅을 통해 1년 만에 2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한국의 LG와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인도 스마트 TV 시장은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며 인도 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스마트 TV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의 기업들은 공격적인 저가 공세와 뛰어난 가성비로 제2의 중국이 될 거라는 거대한 인도 시장을 삼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도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제품 불매운동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이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것처럼 인도에서도 중국 제품이 완전히 퇴출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중국은 인도에 바로 유화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투자개발은행은 중국군과 인도군이 충돌한 이틀 뒤인 17일에 인도에 7억 5천만 불을 대출해줬습니다. 중국은 감염병으로 위기에 처한 인도의 빈곤층과 취약한 가정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이러한 대출 사실을 보도하며 국경 긴장이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인도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인도 경제 발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타임즈는 인도 영화를 극찬하며 중국이 인도 영화의 가장 큰 해외 시장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국경 문제가 있더라도 인도의 중국에 대한 경제 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유화책에도 인도에 들끓는 민심은 막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도 중국과 오랜 역사 속에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모두 3,2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1962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인도는 한 달가량 이어진 중국과의 전쟁에서 치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당시 3,000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되고 4,000명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중국 측 사상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의 가운데에 있는 악사이신 지역을 손에 넣었고 지금까지 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은 수시로 충돌했는데 한 군사 전문가는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태국 주재 인도 대사를 지낸 비베카추는 이번 충돌은 지난 40여년간의 현상 유지 상태를 깨부순 것이라며 정부 안보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인도는 중국과 겉으로는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인도의 부정적인 인식은 사라지기 힘들고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 못지않게 지금 중국과 맞서고 있는 나라는 호주입니다. 중국 정부는 호주에 호주산 와인과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경제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과거 한국이 사드 보복 때 당했던 전형적인 약자 괴롭히기 수법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항상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특정국의 핵심 산업을 겨냥해 경제보복 조치를 해왔습니다. 사실 중국이 호주의 문제 삼은 감염병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주장한 국가는 호주 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은 가장 만만한 상대를 고른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도 이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현재 중국의 경제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호주도 중국에 반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강석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석 소비국으로 전세계 철강석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에게 매년 엄청난 양의 철강석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양의 철강과 철강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도 철강석을 무기로 삼을 수 있고 중국의 부당한 보복에 미국과 이웃국가인 뉴질랜드 정부도 돕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호주뿐만 아니라 감염병 사태로 인해 EU와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대륙에 덜 의존적인 유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U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유는 외국 기업이 자국 기업을 헐값 인수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EU 기업에 대한 인수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 기업이 차이나머니를 앞세워 EU 기업과 각공 공공시설을 잇따라 인수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중국 기업들은 유럽의 에너지 기업과 그리스를 비롯한 각국의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을 대거 인수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중국 기업들이 감염병 사태 와중에 가치가 떨어진 유럽의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호주, 유럽과 갈등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그동안 기술 유출이나 저가 공세 같은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기업들을 유업해왔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추격해오는 중국의 기업들이 적잖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리한 경제적,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고 약소국에게 경제 보복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중국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실추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은 중국 기업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공정하게 경쟁력을 높여가는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